최근에 제 진공 청소기를 팔기로 했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먼지를 모으는 것 뿐이잖아요. 실제로 평균 가정에서 1년에 약 18kg의 먼지가 쌓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심각한데요. 이 무게는 닥스훈트 2마리나 4마리의 고양이만큼인걸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집안 먼지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이 대부분 죽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네, 슬픈 곡이에요. 하지만 먼지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먼지의 3분의 2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발에 달라붙은 흙과 토양, 곰팡이 안에 든 먼지예요. 먼지는 꽃가루, 포자, 인간이 만든 오염물질, 그리고 여러 공기 중의 입자들에 들어있고 우리 옷, 머리카락, 피부, 쇼핑백에 달라붙어 집으로 옵니다. 괜히 더러운 사람이 된 것 같나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문을 열 거예요. 이때 더 많은 먼지가 들어옵니다. 만약 창문 바로 옆에 나무가 있다면 새 깃털과 진드기로부터 나온 먼지까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집먼지 중 나머지 3분의 1은 카펫 솜털, 옷 섬유, 반려동물, 그리고 심지어 음식에서도 나옵니다. 점심에서 나온 섬유질과 음식 부스러기가 먼지 구성의 한 몫을 합니다. 카펫, 양탄자, 커튼, 수건, 그리고 가구의 천도 마찬가지죠. 옷은 섬유를 흘리고 그것은 먼지로 변합니다.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좋은 냄새와 부드러움으로 원단을 코팅하고 그 코팅이 벗겨지면 더 많은 먼지가 되죠. 반려동물이 밖으로 나간다면 털에 꽃가루와 곰팡이 포자를 기념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집안에 있을 때 침 자국을 집안 곳곳에 남겨요. 털 손질을 할 때 침이 털에 붙었다가 떨어지면 먼지로 변합니다. 대부분 고양이에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집을 방문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집으로 새로운 먼지 공급원이 옮겨집니다. 게다가 마른 침은 최악의 동물 알레르기 원인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먼지의 원천입니다. 총 합계 기여하는 비율은 작지만요. 우리는 매일 하루 종일 피부를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피부는 4~5주마다 재생됩니다. 일주일 동안 벗겨지는 모든 각질의 무게는 자동차 열쇠 무게 정도 돼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각질은 샤워를 할 때 하수구로 떨어집니다. 일부는 매트리스와 베개, 그리고 가구와 카펫 위에 머무릅니다. 우리가 이 표면과 접촉하게 되면 피부 조각들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게 돼요. 각질은 새로운 표면에 정착하거나 원래 시작된 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행합니다. 머리카락도 먼지 생산에 참여하는데요. 머리카락이 빠지면 털이 더 작은 입자로 부서져서 먼지로 변합니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눈썹과 속눈썹도 마찬가지예요. 젤이나 스프레이와 같은 헤어와 피부관리 제품은 작은 입자로 떨어져 나갈 때 먼지 생성에 기여합니다. 심지어 벗겨진 매니큐어도 먼지가 됩니다. 모든 각질은 먼지 진드기의 먹이가 됩니다. 먼지 진드기는 개미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무색의 작은 생물이에요. 8개의 다리가 있고 눈은 없지만 먹이와 알을 낳을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뛰어난 후각이 있어요. 먼지 진드기는 동물의 가죽, 반려동물의 비듬, 그리고 곰팡이를 먹습니다. 먼지 진드기가 외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침대예요. 따뜻하고 어둡고 약간 축축하죠. 번식의 이상적인 장소예요. 먼지 진드기는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자랍니다. 자라서 몸에 껍질이 생기면 나중에 탈피를 하고 그러면 집먼지가 됩니다. 먼지 진드기가 죽은 후에도 먼지가 됩니다. 먼지 진드기를 영원히 막는 유일한 방법은 먼지 진드기 방지 매트리스 커버로 침대를 덮고 시트를 매주 뜨거운 물에 빨거나 얼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먼지의 원천 한 가지를 제거할 뿐입니다. 매일 집 전체를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반려동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한다고 해도 먼지는 여전히 집에 생깁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알레르기, 콧물, 가려운 피부, 충혈된 눈, 기침, 재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지는 또한 폐나 심지어 혈류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고체 입자나 액체 방울일 수 있어요. 그것은 알레르기보다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산업용 먼지에서 발생합니다. 전자제품이 가득한 방은 항상 먼지가 더 많이 쌓입니다. 양이 계속 증가하면 케이블이 손상되고 확장 슬롯이 막힙니다. 기기가 과열되고
접촉이 점점 더 나빠지고 수리비가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외부 먼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원천은 비슷해요. 토양 입자, 꽃가루, 타이어 입자, 곤충 등이죠. 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먼지의 구성은 지문만큼 독특할 수 있어요. 먼지의 구성은 공기 중의 석영, 석탄 또는 화산재를 다양한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이나 사막 지역에 살면 모래와 바람으로 인한 먼지가 더 많아집니다. 먼지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데 먼지 방지 커버를 지구 전체에 씌우거나 얼리거나 아예 먼지를 없애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보죠. 세상의 모든 먼지가 사라졌어요. 뒷마당에서 이를 축하하면서 일몰을 봅니다.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서 석양이 멋질 거예요. 하지만 분홍, 주황, 보라색의 스카이쇼는 없습니다. 색이 마치 바른 것 같아요. 이는 대기 중의 먼지가 멋진 일몰과 일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평선에 가까이 있을 때 태양 광선이 대기 중의 먼지 입자들을 반사합니다. 이 먼지는 파란색과 녹색의 색조를 흡수하지만 주황색과 빨간색은 통과시킵니다. 먼지가 없으면 색이 덜 강렬해요. 그래서 TV를 켜고 날씨 패턴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듣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먼지 공급원이었어요. 대기를 통해 수억 톤의 먼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먼지는 거대한 기둥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남아메리카로 이동해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이 먼지는 귀중한 인, 칼륨, 칼슘, 철분을 아마존 열대 우림의 토양으로 운반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식물에게 좋기 때문에 아마존에 먼지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무성하지 않을 거예요. 사하라 먼지는 또한 바다에 철을 공급합니다. 철은 해양 조류의 개화를 돕고 바다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지의 부재는 지상냉각, 대기온도 및 강우량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 중의 먼지는 그 아래의 열을 가두어 표면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물 분자는 공기 중의 먼지 주위에 구름을 형성합니다. 물방울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먼지가 없다면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수증기가 응축되거나 안개가 끼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런던과 샌프란시스코는 더 이상 안개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더 빈번해질 거예요. 먼지층은 대기 중 건조한 공기와 함께 작용하여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먼지는 또한 지구의 방사성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태양 방사선을 흩어지게 하고 흡수해서 구름의 광학적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개, 고양이, 말, 돼지, 새를 포함한 포유류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피부, 털, 깃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먼지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포유류는 먼지 목욕법을 사용해서 페로몬과 향기를 땅에 남겨서 영역을 표시했어요. 어쩌면 지구상에 먼지가 없었다면 생명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먼지가 행성 간의 생명체 전달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우주먼지는 탄소, 산소, 철, 그리고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다른 원자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행성과 사람의 건축 재료입니다. 그것 없이는 별들도 형성되지 않을 거예요. 우주먼지의 흐름은 지구의 대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입자와 부딪혀 우주로 뛰어들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주고 심지어 다른 행성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도 작용해요. 그래서 우주먼지 충돌은 행성들 사이에 생명체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먼지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먼지 투성이의 테이블과 램프는 빼고요. 그리고 아니에요.